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9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구안와사라는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인기 드라마 허준 또는 동의보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구안와사라는 게 나옵니다. 저도 물론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구안와사가 뭔지 몰랐습니다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구안와사가 뭔지 알았을 거다.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또 보면 구침지시라는 그런 것이 나오죠. 이 낱말과 또 관련된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안와사, 입구자예요. 그렇죠. 입. 그리고 안은 눈이다. 눈. 그리고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괴로 읽느냐? 와로 읽느냐? 구안와사냐? 구안괴사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는 입이 비뚤어질 괴 또는 와 이렇게 발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글자가 원래는 사실은 괴인데 이 글자 보면 삼수변에 이런 오른쪽에 글자가 과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용돌이 와다. 우리가 무엇에 일의 와중에 무슨 와중에 이 와중에 하는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라는 그런 뜻이죠. 이 글자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이 글자는 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자를 와자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안괴사인데 구안와사로도 사람들이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표준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니 구안괴사냐 와사냐 원래는 구안괴사만이 표준어였다. 그런데 2014년에 구안와사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입과 눈이 이렇게 입이 비뚤어지고 또 사는 경사 기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을 보면 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처럼 눈이 이렇게 사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구안와사 또는 구안괴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안와사가 더 입에 익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안와사는 한의학 용어다. 그렇게 되겠죠. 얼굴 신경 마비 증상이다. 그렇죠. 입과 눈에 문제가 있으므로 얼굴 신경이 문제다.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이다. 네, 다른 사진을 보니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으로 중풍 증상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구안괴사라고도 물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면괴사. 물론 구면와사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구안괴벽. 글쎄요. 구안와벽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벽이라는 것은 저쪽에 한가진 곳을 얘기합니다. 후미진 곳. 그래서 벽지, 도서 벽지 할 때 벽이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구안편사라고도 한다. 편도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는 걸 편식이라 하듯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적으로 요즘은 구안와사라고 많이 하지만 다른 말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안와사 또는 구안괴사는 한방에서 말하는 용어다. 이게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안면마비다. 그렇죠? 안면마비의 일종이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영어로는 베일마비, 베일 팔시 이렇게 해서 베일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아주 처음은 아닌데 학계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우리말로는 베일마비라고도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동의보감이라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도 보면 나오죠. 허준이 구안와사에 걸려 입이 돌아간 공빈김씨의 남동생을 진료하여 왔게 했다. 이때가 이제 선조임금 되죠. 선조임금의 공빈김씨가 이제 선조임금의 후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광해군을 낳았죠. 결국 광해군의 외삼촌을 이렇게 구안와사에 걸린 광해군 외삼촌을 허준이 구해줬다. 고쳐줬다. 이렇게 돼서 드라마에서도 유명했고 우리 입에도 구안와사라는 게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에는 재밌는 게 많습니다만 또 기억나는 게 구침지시라고 그랬죠. 이거 침이에요. 침을 놓는다. 침. 그래서 구침지시다. 희는 이제 유희한다, 놀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닭의 몸 안에 9종류의 침을 찔러도 닭이 아파하거나 죽지 않는 침술이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침술을 이루는 말이 구침지희다. 서투른 사람은 하나, 두 개도 잘 못 넣겠죠. 그렇지만 허준은 9개를 이렇게 침을 찔러도 닭이 아파하거나 어떻게 죽지 않는 그런 구침지 시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침은 이제 우리가 침을 얘기하고 침하고 뜸을 얘기할 때는
뜸은 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에 발음이 있죠? 뜸 구다. 아래에 이제 불이 있다. 뜸을 들일 때는 이제 불에 이제 붙여서 하죠. 그래서 침구,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이 글자가 이제 오늘 기본이 되는데, 뼈 발라낼 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 네. 이 글자는, 물론 이제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무엇이냐? 상반신의 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두개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반신의 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발라내고 남은 뼈다.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겠죠? 여기에 육다로를 붙이면 뼈골이다. 뼈라는 것이 아무리 깨끗이 발라내도, 뭐랄까요? 살이 좀 붙어 있겠죠. 그래서 뼈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미끄럽다. 뼈에 물기가 있으면 밴들밴들한 데다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죠. 활주로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몸체는 오른쪽에는 이제 풍성할 풍자를 붙이면 몸이다, 몸체다. 그리고 숫자를 붙이게 되면 골수수다.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여기 입구가 있다 그렇죠. 이 안에 뼈 발라낼 그 안에 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뼈 속에 구멍이 난 속에 이렇게 뼈가 잘 돌아간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뚤어진다. 입구가 들어갔다 해서 이제 몰라도 입 비뚤어질 괴 이렇게 된다. 자, 입 비뚤어질 괴와 와에는 저기 소용돌이 와가 있다. 이것 자체로도 입 비뚤어질 괴가 되고 입구를 붙여도 입 비뚤어질 괴 또는 와가 된다. 여기에 삼순을 붙이면 소용돌이 와다. 이 와중이다. 그렇죠. 와중. 소용돌이 속이다는 뜻이죠. 그리고 구멍이혀를 붙이면 움집이다. 움집와다. 와가 하면 우리 움집 같은 우리 집 막 이렇게 겸수해서 낮추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여기 벌레충을 붙이면 달팽이다. 달팽이도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그렇죠? 모양이 그렇습니다. 달팽이 와. 그리고 착받침을 붙이면 지나갈 과다. 과거. 그리고 세금을 붙이면 노구솥 과다. 그리고 월시를 붙이면 재앙화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을 글자들을 만드는데 여글자 그렇죠? 입 비뚤어질 괴 또는 그보다 더 앞에 뼈 발라낼 과. 네, 이 글자를 기억을 하면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자를 보면 비낀다, 비스듬하다 그렇게 되겠죠? 비스듬한 사다. 경사졌다 할 때 경사 그렇죠? 사양이다. 양은 변양이에요. 햇볕이다. 사양이라는 것은 해가 이렇게 서산에 뉘어뉘어 기우는 그런 해를 얘기한다. 지는 해다 이렇게 되겠죠? 사선이다. 비스듬히 그은 선을 사선이라 한다. 사면이다. 비스듬한 면을 얘기한다. 그렇죠? 언덕같이 이렇게 비스듬한 것. 사탑이다. 기울어지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탑을 얘기한다. 사장교다. 장은 뭘 맨다는 뜻이에요. 비스듬하게 매단 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구안와사 또는 구안괴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방에서는 이것을 안면마비라고도 하고 또 구침지희라는 그러한 글자들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